대한민국 국민 4천만 명 가까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여러분은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사실 실손보험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숨겨진 혜택들이 있습니다. 알고만 있어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제도들이죠. 오늘은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실손보험의 숨겨진 6가지 혜택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실손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실제로 내가 손해본만큼의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실손보험은 무려 대한민국 국민 약 4천만 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보험의 10%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비 청구할 때마다 자기 부담금 몇십만 원씩 내고 계신 분들, 3년 전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 회사 단체 보험이랑 개인 보험 둘 다 있는데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고 계신 분들, 해외 나가 있는 동안에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신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수백만 원을 그냥 날리고 계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숨은 혜택 6가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기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내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자기부담률이라고 합니다. 1세대 실손에 해당되는 2009년 9월 이전까지는 자기부담률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낸 금액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을 쓰면 1,000만 원 그대로 돌려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2세대 실손인 2009년 10월부터는 자기부담률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때부터는 의료비의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중 10%인 100만 원은 내 돈으로 내야 되는 거죠. 2017년 4월 이후부터는 3세대 실손이라고 해서 급여는 10% 그대로지만 비급여는 20%로 올랐어요. 의료비로 1,000만 원을 냈다면 급여일 경우 100만 원을 내가 내야 하고 비급여라면 200만 원을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현재 가입 가능한 4세대부터는 각각 10%씩 올라서 급여 20% 그리고 비급여 30%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1,0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200만 원, 300만 원씩 내 지갑에서 나가는 거예요. 보험료도 내고 있는데 병원비까지 수백만 원씩 내야 한다면 너무 부담스럽죠? 여기서 첫 번째 숨겨진 혜택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기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간단하게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정확히는 내가 내야 할 병원비가 5천만 원 이하라면 세대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은 최대 2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3세대 가입자가 병원비로 5천만 원을 낸다면 자기부담금 10%인 500만 원 빼고 4,500만 원만 돌려받는 게 원칙이긴 하죠. 하지만 이 실비보험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인이 200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4,800만 원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 시기, 세대 상관없이 내가 1년의 병원비가 5천만 원 이하로 냈다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 200만 원까지만 내가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4세대의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급여 부분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비급여로 5천만 원을 사용했다면 자기부담금의 30%인 1,500만 원 그대로 내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4세대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4세대 실비보험은 다른 세대보다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보장도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비급여 부분에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5천만 원을 그대로 내는 것보다 1,500만 원을 내는 편이 훨씬 부담이 적겠죠? 사실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내가 잘 모르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건 실손 청구를 했을 때 자동으로 계산해서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실수로 빠뜨릴 수 있으니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죠. 하지만 앞으로 설명드릴 혜택들은 내가 모르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실비의 숨겨진 혜택은 청구권 소멸시효 3년입니다. 이건 내가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는 분들께 중요한 내용인데요. 혹시 병원 갈 때마다 매번 실손 청구를 하시진 않나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순간 그 기록이 전체 보험사가 공유하는 전산 시스템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험사에 3개월 이내 병원에서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치료, 제왕절개를 포함한 입원, 수술, 그리고 투약 이력 등을 물어봐요. 그리고 1년 이내 추가로 검사를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5년 이내에 7일 이상 계속 치료를 받았는지, 30일 이상 계속 약을 먹었는지도 알려줘야 하죠. 만약 위 세 가지 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비싼 보험료로 가입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심각한 병이나 수술을 했다면 가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6년에서 10년 안에 입원 수술 같은 이력이 없다면 오히려 더 저렴한 할인 상품으로도 가입할 수가 있죠.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에 해당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청구를 반복하다 보면 원래는 알릴 필요가 없는 내용까지 보험사에 전달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 통증으로 4년 전에 도수 치료를 5회 받은 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치료를 받고 계시진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5회만 치료를 받았으니까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라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죠. 하지만 과거에 실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상해 관련 담보를 하나도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당장 보험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청구권이 3년 동안 유지된다는 점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이나 추가 가입 계획이 있으실 때는 바로 청구하지 마시고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다음 한 번에 정리해서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4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4세대 실비보험에는 비급여 차등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급여 차등제는 전년도에 수령해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서 다음 해의 보험료가 결정되는 제도인데요. 내가 한 번 더 청구하지 않았으면 5%가 할인되고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부터는 기준에 따라서 최대 300%까지 할증이 붙습니다. 1년에 너무 많은 금액을 청구하면 내 보험료가 2배, 3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어느 4세대 가입자분은 2년치 치료비를 한 번에 청구했습니다. 이때 100만 원을 초과한 129만 원을 24년에 수령했고 25년도부터 2배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비급여 차등제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 아닌 보험금을 지급해준 날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혹시라도 4세대 실비 가입자분들 중에 비급여 의료비 청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1년에 100만 원 미만으로 나눠서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실비에 숨겨진 혜택은 납입 중지 기능입니다. 직장에 다니신다면 종종 회사 단체 실손에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을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아서 자신이 가입된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실손도 갖고 있는데 단체 실손까지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22년 9월 말 기준으로 약 150만 명 정도가 중복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죠. 실비가 여러 개면 보상도 여러 번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은 중복해서 가입하더라도 2배, 3배로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실비를 가입한 사람이 병원비로 1,800만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이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려고 알아보니 개인 실비뿐만 아니라 단체 실비까지 중복으로 가입된 상태였어요. 이런 경우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 각각 1,8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실제로 손해본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이죠. 우리가 손해본 금액은 3,600만 원이 아닌 1,800만 원입니다. 개인과 단체 실손에서 각각 9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결국 보장받는 금액은 실손을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와 동일해지는 거죠. 하지만 보험료는 개인, 단체 둘 다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중복된 실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거에도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납입을 멈출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했어요. 다만 그 당시에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어서 개인 실손보험만 납입 중지가 가능했었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실손뿐 아니라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까지도 납입을 중지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단체 실손을 중지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실비를 중지하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가입해둔 단체 실비는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이 경우 다시 개인 실비를 이어서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문제는 예전 제도였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실비를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하면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바뀌는 구조였어요. 예를 들어 1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다가 중지 후 재개하면 자동으로 4세대 실비로 전환되는 시기였죠.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의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만 낼 수 있다면 바꿀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2023년 1월 이후로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중지했던 당시의 실손보험을 그대로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죠. 1세대에서 중지했다면 재개도 1세대 그대로, 2세대에서 중지했다면 2세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세대 실비보험 기준 재가입 주기는
15년입니다. 2020년도에 실비를 가입했다면 15년 뒤인 2035년에 그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의미죠. 반면 4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더 짧습니다. 2021년에 4세대 실비로 가입을 했다면 5년 뒤인 2026년에 다음 세대 실손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1세대와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손해율에 따라 오르긴 하지만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하더라도 비교적 낮은 보험료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실손보험을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으면서 회사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에만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개 신청 또한 조건이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개인 실손을 중지했다가 다시 살릴 수 있는 기간은 단체 실손보험이 해지된 날로부터 단 1개월뿐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재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이나 이직 과정에서는 정신이 없어서 보험까지 신경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재개 신청 시기를 놓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대의 실손보험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반대로 이 기한만 정확히 지켜서 신청하면 중지 전 세대의 실손보험을 그대로 다시 이어갈 수 있고 병원 이력이나 건강 상태를 따로 심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실손 중지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중지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재개할 수 있는지 미리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실비에 숨겨진 혜택은 계약 전환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가입해주던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럼 이 제도는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납입 중지 제도는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됐죠. 하지만 실제로 단체 실손만 가입된 상태라 개인 실손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이나 이직처럼 회사와의 근로 관계가 끝나게 되면 회사 단체 실손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 병원비를 보장해줄 실손보험이 아예 없어질 수 있어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계약 전환 제도입니다. 앞에서 납입중지 제도에 대해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실손보험 관련 제도는 신청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계약 전환 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전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퇴직이나 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최근 5년 이내에 암,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협심증 등 주요 질환에 대한 치료 이력이 없어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단체 실손보험을 총 5년 이상 유지했고 그동안 받은 보험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단체 실손 5년 유지 조건은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직이나 퇴직이 잦은 경우를 고려해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이 한 번에 1개월 이내이면서 전체 누적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으면 계속 유지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점인데요. 또 해외 지사 파견이나 장기 해외 출장처럼 불가피하게 단체 실손보험이 끊긴 경우에도 관련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퇴직하면 그냥 개인 실손 하나 새로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전환까지 해야 하나요?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 시점이 보통 연세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때 내가 새로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 있는데요. 나이나 병원 이력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거나 조건이 많이 불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험이 꼭 필요해지는 시점에 가입 자체가 막히는 상황을 피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체 실손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합니다. 이미 보장받고 있던 구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을 둘 다 가지고 있다면 그중 하나는 납입을 중지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단체 실손만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퇴직 후에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실비보험의 숨겨진 혜택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장인데요.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았더라도 조건에 따라서 실손보험에서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는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는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곤 하시는데요.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어떻게 보상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실제 발생한 치료비의 일부를 실손보험에서 추가로 보장받을 수가 있고 그 금액은 보통 총 진료비의 50%입니다. 즉 교통사고 치료비라고 해서 무조건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인 사고라면 내가 실제로 병원비를 낸 적이 없어도 실손 보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003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치료비 100%를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치료비가 1,000만 원 나왔다고 해볼게요. 2003년 10월 이전 실손이라면 자동차 보험 보상과는 별도로 1,000만 원을 더 받아서 총 2,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이라면 치료비의 절반인 5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서 총 1,500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은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데요. 실손보험은 내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장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30%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병원비를 일단 전액 처리해주고 나중에 합의금에서 그 30%를 빼게 됩니다. 이때 공제된 30%가 바로 내가 부담한 손해가 되고 이 부분은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장 비율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는 40%, 2021년 6월 이전 가입자는 80%, 2021년 7월 이후 현재 판매 중인 실손은 70%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나오고 내 과실이 3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 300만 원은 내가 부담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받는 금액은 달라지는데요.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라면 300만 원의 40%인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2021년 6월 이전 가입자는 24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판매 중인 실손보험 기준으로는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 시기에 따라 치료비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상대방 과실이 100%인 사고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없다면 내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40%에서 80% 정도를 실손보험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교통사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미 끝난 일이야 라고 넘기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남아있는지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6번째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은 실손보험료 환급제도인데요. 유학이나 장기 출장처럼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무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1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보험료만 계속 내고 실제 보장은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가입하기 어려워질까봐 혹은 아예 중지나 환급이 가능한지 몰라서 해외 체류 기간 내내 실손보험료를 부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손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하거나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권 사본과 출입국 사실증명서만 제출해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받으면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납부했던 실손보험료를 귀국 후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1월 이후 기준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해외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자여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하고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무를 예정이라면 해외 여행보험을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때 해외 여행보험을 실손보험과 같은 보험사로 가입하면 기존 실손보험의 납입을 잠시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체류 시에는 해외 여행보험이 사실상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가입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계약은 상해 사망으로 두고 보장 항목은 반드시 해외 치료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만약 국내 치료 보장을 선택하게 되면 해외에서 병원비를 써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고 실제 혜택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국내 치료 보장 특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해외여행 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이 특약을 함께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체류를 위한 보험인 만큼 실효성이 낮은 특약은 피하고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에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비보험에 숨겨진 6가지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의외로 보장이 가능한 항목들이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과치료와 한방치료인데요. 먼저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사고로 다쳐서 치과치료를 받았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상해로 인한 치료라면 임플란트까지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제외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반면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사고인지 질병인지를 따지지 않고 급여 항목에 해당하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을 비롯해 엑스레이 검사, 아말감, 충치치료, 신경치료, 치아 파절치료, 사랑니 발치까지도 급여로 처리된 경우라면 실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방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은 입원 치료에 한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한방 의료비를 보장했습니다. 이때는 MRI나 CT 같은 검사 비용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보장합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한약, 부항, 뜸, 침 치료가 이에 해당되죠. 여기에 더해 2019년 4월부터는 추나요법도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가입 시기와 보장 구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실손보험이 언제 가입된 상품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부족한 의료비를 메워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보험이 없더라도 실손보험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실손보험을 그저 병원비 보상용 보험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입니다. 언제 가입했는지,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활용 방법이 크게 달라지고 알고 있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제도와 혜택의 차이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들이 실손보험이 기본보험으로 필수보험으로 평가받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진 실손보험에서 놓치고 있는 보장이나 혜택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널 보험청년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숨겨진 꿀팁, 쉽고 재밌는 내용으로 공유드릴게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보험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